윤석열의 레임덕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날 부창윤의 논란이 된 발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머쓱하게 할 만한 경제 지표를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토교통부가 일제히 내놨습니다. 정확히 윤회 브리핑 뒤 18시간 만입니다. 먼저 통계청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는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소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기재부 역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의 56.8%만 거쳤다고 발표하며 세수 결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암시했고, 국토부는 매매 거래량 확대를 발표해 가계빚 증가를 동반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창이와 정부의 반응은 각각 다른데 여당의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제 677조로 나왔는데 올해도 또 긴축 재정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소비가 안 나와가지고 경기가 계속 꼬꾸라지고 있는데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태란 말이에요. 돈이 안 돌아가지고 국가 전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오죽했으면 일괄적으로 25만 원씩 다 뿌려가지고 그 돈을 지역에 쓰게 해서 좀 경기를 돌려보자,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 건데 그건 무시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말하자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래서 기업을 돌려서, 그래서 소비가 돌아가가지고 그걸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부채 비율이 줄죠. 근데 돈을 안 쓰는 거에만 스크루지 영감탱이도 아니고 막 돈을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진짜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이게 무슨 국가 경제를 운영할 실력이 전혀 없는 돼지 저금통에 뭐 500원짜리 동전 모으면 되는 것 같은 이런 한심한 인식을 가지고 뭔 국가를 운영을 합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은 한동훈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상한 질문이라는 듯 차분한 노트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할 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시로 소통한다면서 그 거론 대상에 한동훈 당대표는 빠져 있었습니다. 윤은 총선 직후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도 한동훈을 직접 언급했지만 얼마 전 열린 당정화합 만찬에서도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를 언급하지 않은 건 두 사람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잼나는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오늘자 워딩만 보면 조만간 확실하게 한 번 더 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느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이후 큰 분기점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나고 뭐 갑자기 쓰러지고 응급실을 못 가잖아요. 뺑뺑이 돌고 있잖아. 그래서 숨진 분이 너무 많아요. 김한규 의원도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김한규 의원 부친이 의사야. 본인이 의사고 아들이 국회의원이야. 그런데도 응급실 뺑뺑이 돌다 결국 사망했다. 우리 추호 할배. 아, 내가 김종인이라 얘기했는데. 내가 김종인이라 얘기했는데 22군데 뺑뺑이 돈 거 아니에요. 추호 할배나 김항규 같은 사람의 친인척도 응급실을 못 찾는데 일반 국민이 더 못 찾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아프면 큰일 난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은 천하태평이다.